1950년 소총 한 자루도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해 남의 나라 무기를 빌려 써야 했던 세계 최빈구. 그로부터 70년 후 그 나라는 세계 4위의 방산 강국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태국 전선에서 벌어진 중국산 무기와의 맞대결. 결과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명중률 94.7%, 탐지 속도 2.5초. 이것은 미군조차 달성하지 못한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모두가 전산 오류라며 비웃었지만 포연이 거치고 드러난 것은 초토화된 적의 진지뿐이었습니다. 세계 1위 미국을 뛰어넘고 거대 중국을 무릎 꿇린 대한민국 방산의 결정체, 폐허가 된 땅에서 기술 하나로 세계 최정상에 우뚝 선 우리 민족의 저력. 과연 세계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이 괴물 같은 무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룩 타이턴입니다. 국방대학원 개건교수로 15년을 가르쳤고 아시아 태평양 군사동향 보고서를 쓰는 수석 저자였죠. 제 책상 위에는 언제나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쟁은 숫자로 읽어야 한다는 게 제 신조였으니까요. 워싱턴 DC 펜타곤 4층, 제 사무실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데이터 드리번 디시전, 데이터 기반 결정.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죠. 감정은 판단을 흐립니다. 편견은 분석을 왜곡하죠. 오직 숫자만이, 검증된 데이터만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펜타곤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면 제 사무실 문패가 보였죠. 그 문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커리어의 증표였으니까요. 사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전 세계 군사 동향 보고서를 확인하는 거였죠. 중국의 해군 동향, 북한의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무기 수출 현황, 모든 정보를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고 그래프로 만들고 추세를 분석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해도 데이터는 진실만 말하죠. 그게 제 믿음이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동남아시아였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이 나라들의 군사력 균형을 분석하고 미국의 안보 정책에 자문하는 게 제 일이었죠. 22년간 수백 건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도 여러 번 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브룩은 틀린 적이 없어. 그의 데이터를 믿어.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항상 옳다고요. 그런데 한국 방산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한 번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 세미나에 참석했죠. 주제는 아시아 태평양 방산 시장의 미래였습니다. 발표자 중 한 명이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지난 5년간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 수출됐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80억 달러를 넘어섰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검증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격 경쟁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하지만 저는 틀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지적한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한국 사람들 기분 좀 상하게 했나 봐.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은 항상 옳았잖아요.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옳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4년 12월 6일 오전 11시. 저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죠. 12월인데도 기온은 섭씨 38도. 방콕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호텔 주소를 건넸죠. 방콕 임팩트 아레나 근처요. 그곳에서 동남아 최대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방콕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과 황금빛 사원이 공존하는 도시. 거리는 차들로 가득했고 오토바이들이 차 사이를 비집고 달렸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상황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약 6주간 국경 교전, 프레아비히어 사원 인근 영토 분쟁, 휴전 후 3개월 만에 긴장 재고조. 택시 라디오에서는 태국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캄보디아라는 단어가 계속 들렸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미국 사람이요? 군인이에요? 아니요, 연구원입니다. 군사 분석가죠. 아, 지금 캄보디아 때문에 온 거요? 여기 사람들 다 걱정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7월보다 나빠요. 이번엔 정말 전쟁 날 것 같아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곧바로 전시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임팩트 아레나는 거대한 컨벤션 센터였죠. 입구에는 각국 방산 기업들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전시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태국군 장교들, 정장 차림의 기업 관계자들, 저 같은 분석가들, 거대한 무기 모형들이 곳곳에 전시돼 있었죠. 저는 미국관부터 둘러봤습니다. M109A7 자주포 모형이 중앙에 우뚝 서 있었어요. 익숙한 모습이었죠.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프루번 인 캄벳 신스 1963. 1963년부터 실전 검증됐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신뢰죠. 독일관으로 갔습니다. PGH-2000 자주포가 전시돼 있었어요. 역시 팻말이 있었습니다. NATO 스탠더드, 배털 테스티드, NATO 기준, 전투 검증 완료. 그리고 한국관으로 걸어갔습니다. K9 자주포 모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위압적이었어요. 검은색 포신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죠. 주변에는 태국군 장교들이 모여 한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스펙시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발사 속도 6발, 자동 장전 시스템,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 겉보기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죠. 스펙은 누구나 쓸 수 있어. 중요한 건 실전이지. 한 태국군 대령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COL, SOMCHAI라고 쓰여 있었어요. 미국 분이십니까? 네, 브룩 타이턴입니다. 펜타곤 자문관이죠. 솜차이 대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K9에 관심 있으세요? 네, 태국군이 7월에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던가요? 솜차이 대령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명중률이요. 그리고 대응 속도. 캄보디아군 포대를 무력화하는데 M109보다 30% 빨랐습니다. 30%요? 저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데이터를 보신 건가요? 제가 직접 현장에 있었습니다. 솜차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K9은 우리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현장 흥분 때문이겠지. 객관적 데이터를 봐야 알 수 있어. 전시장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천궁 미사일 부스도 있었고 현궁 대전차 미사일도 전시돼 있었죠. 한화 직원이 다가와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오후 4시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죠. CNN 속보가 떴습니다. THAI 랜드 마이너스 캄보디아 보더 텐션 에스컬레이츠. 아틸러리 익스체인저즈 리포티드.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국경 긴장 고조. 포격전 보고됨.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작됐구나. 저는 서둘러 태국 국방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경지대 취재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30분 후 승인 이메일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경으로 향하는 언론 버스에 올랐습니다. 12월 7일 새벽 5시 버스는 방콕을 출발했습니다. 국경까지는 약 4시간 거리. 함께 탄 기자들은 20명 정도 됐죠. 태국 기자들, 서방 언론사 특파원들, 저 같은 분석가들. 버스가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논밭과 야자수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로이터 기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브룩 박사님 맞죠? 펜타곤 보고서 몇 번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이 처음입니까? 태국은? 세 번째예요. 7월에도 왔었죠. 근데 이번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기자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도로 옆으로 군용 트럭 행렬이 북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트럭 위에는 위장막이 씌워져 있었지만 K9 자주포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게 다 K9입니까? 네, 최소 40문은 되는 것 같아요. 7월엔 18문이었거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규모를 키우고 있군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기자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태국 참모총장이 성명 냈어요. 화면에는 태국군 최고위 장성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죠. 성명 내용을 읽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국경 침범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국경지역 캄보디아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할 것이다. 완전히 무력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에 가까웠죠. 7월엔 이런 강경 발언 없었나요? 기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7월엔 그냥 자위권 행사한다는 정도였죠. 이번엔 완전히 다릅니다. 버스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오전 9시쯤 첫 번째 군 체크포인트를 통과했습니다.
태국 병사들이 버스를 멈춰 세우고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젊은 병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긴장한 게 느껴졌죠. 체크포인트를 지나자 민간인 차량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용 차량만 가득했어요. 장갑차, 트럭, 보급 차량들 모두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0시쯤 작은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집들도 조용했죠. 버스 기사가 말했습니다. 주민들 대피했어요. 어제부터요. 어디로요? 남쪽으로. 정부가 버스 보내서 데려갔어요. 창밖으로 한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레에는 이불과 옷가지가 실려 있었어요. 노인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전쟁이 코앞이었습니다. 11시. 우리는 국경에서 30km 떨어진 전진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태국군 야전 사령부였죠. 거대한 천막들이 쳐져 있었고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태국군 대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안전을 위해 이 구역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국경 쪽에서 언제든 포격이 올 수 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언제 시작될 것 같습니까? 대령이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먼저 쏘면 우리도 응사합니다. 시간 문제예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어디 배치됐습니까? 대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기밀입니다. 하지만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서 드론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작은 점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태국군 정찰 드론이었습니다. 한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드론으로 24시간 국경을 감시합니다. 캄보디아군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보여요. 7월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7월엔 드론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중국제, 터키제, 한국제 드론 다 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드론 전쟁으로 변했군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저녁 7시. 우리는 임시 숙소에 배정됐습니다. 군용 천막 안에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펜타곤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상황 심각. 7월과는 차원이 다름. 태국군 완전 무력화 의지 표명. 한국제 무기 대거 투입. 주시 요망.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북쪽 하늘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캄보디아 쪽이었습니다. 옆 침대에 로이터 기자가 말했습니다. 부룩 박사님, 한국 무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스펙은 괜찮아 보이는데 실전은 달라요. 7월엔 잘 썼다던데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운이 좋았겠죠. 이번에 제대로 검증될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막 밖에서 군인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트럭 엔진 소리, 무전기 소음, 발걸음 소리. 새벽 3시쯤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둥 같았지만 천둥이 아니었어요. 포성이었습니다. 12월 10일 새벽 4시 37분. 잠에서 깬 건 귀를 찢는 폭음 때문이었습니다. 침대가 흔들렸고 천막이 요동쳤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포격이다. 천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허겁지겁 나왔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섬광이 계속 터졌어요. 태국군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대피소로, 빨리! 우리는 콘크리트 벙커로 뛰어들었습니다. 벙커 안에서도 폭음이 들렸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폭음이 멈췄습니다. 한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먼저 쐈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 30발. 우리 진지에 떨어졌어요. 피해는요? 다행히 병력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대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포병 사령부 반격 개시하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포성이 울렸습니다. 벙커가 진동했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벙커 밖으로 나갔습니다. 위험했지만 봐야 했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언덕 위에 18문의 K9 자주포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검은 포신들이 동시에 불을 뿜었어요. 섬광이 새벽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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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18발의 포탄이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포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불과 몇 초 만에 다시 장전이 완료됐습니다. 쿵, 쿵, 쿵. 또 18발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옆에 있던 태국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K9의 분당 발사 속도는 6발입니다. 18문이면 분당 108발이죠. 108발? 네. 캄보디아군 진지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철의 비가요. 포격은 5분간 계속됐습니다. 540발의 포탄이 날아간 거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사격 효과 확인. 잠시 후 무전이 왔습니다. 타격 확인. 적포대 6개 중 5개 침묵. 반복합니다. 5개 침묵.
벙커 안에 태국군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5분 만에 5개 포대를 무력화시켰다고요?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437 캄보디아군 BM-21 30발 발사. 442 태국군 K9 18문 반격 개시. 447 사격 종료. 총 5분간 540발 발사. 적포대 83% 무력화. 숫자를 보니 더 충격이었습니다. 83%. 5분 만에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저는 허가를 받아 K9 포대로 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거대했어요. 포신에서는 아직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태국군 포수가 포탑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흥건했죠.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몇 발 쐈습니까? 30발입니다. 30발을 5분에요? 네. K9은 자동장전 시스템이라 빠릅니다. 명중률은 어떻습니까? 포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드론 영상 보시겠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캄보디아 진지 상공에서 찍은 영상이 나왔어요. 포탄이 떨어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정확히 적 포대 위에요. 폭발이 일어나고 캄보디아군 병사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발 중 28발 명중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8 나누기 30, 93.3%.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미국 M109A7보다 높은 명중률이야. 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월에도 그랬어요. K9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야전 사령부로 돌아왔습니다. 긴급히 펜타곤에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긴급 보고.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전투 현황. 한국제 K9 자주포 실전 성능 확인. 5분간 540발 발사. 명중률 93.3%. 적포대 83% 무력화. 이는 미군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요? 22년간 제가 주장해온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재평가 필요. 실전 검증 완료된 것으로 판단됨.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펜타곤 동료였죠. 부룩 현장 흥분 때문 아닌가. 93.3%는 너무 높아. 재확인 필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현장 흥분? 제가 22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흥분으로 숫자를 틀리게 볼 사람으로 보는 겁니까?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드론 영상 확인했음. 태국군 사격 기록 확인했음. 데이터 정확함. 재확인 불필요. 그날 오후 두 번째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12월 10일 오후 2시 캄보디아군이 다시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강했어요. BM-21뿐만 아니라 중국제 PLG-5 자주포까지 동원됐습니다. 저는 벙커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태국군 지휘관들이 모니터를 보며 무전을 주고받았어요. 적 포격 감지. 방향 북동쪽 27도. 그때 한 장교가 외쳤습니다. 천경 작동. 적포 위치 탐지 완료.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교가 스톱워치를 봤습니다. 2.8초입니다. 2.8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ANTPQ-37 대포병 레이더는 평균 5초가 걸립니다. 천경이 거의 2배 빠른 거죠. 확실합니까? 2.8초요? 네, 천경은 다중표적도 동시에 잡습니다. 지금 적포 위치 7곳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정말 7개의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각 점마다 좌표가 표시돼 있었어요. K9 부대, 좌표 전송 완료, 사격 개시하라. 다시 천지가 흔들렸습니다. K9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어요. 4분 후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7개 표적 중 6개 타격 확인. 적 포격 중지됨. 85.7% 명중률. 저는 노트북에 또 기록했습니다. 천경 레이더 탐지 속도 2.8초. K9 대응 사격 명중률 85.7%. 적 포격 4분 만에 제압.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천경이 적을 찾고 K9이 정확히 타격하는 완벽한 조합. 저는 펜타곤에 두 번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제 천경 레이더 성능 확인. 탐지 속도 2.8초. 미군 ANTPQ-37 대비 45% 빠름. K9과 연동 시 치명적 효과. 이번에도 답장이 왔습니다. 다른 동료였어요. 부룩, 자네 한국 회사한테 돈 받았나? 갑자기 왜 이래?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돈을 받았다고요? 저는 팩트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본 것, 제 귀로 들은 것, 데이터로 확인한 것만요. 하지만 동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22년간 함께 일한 사람들이 제 전문성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저는 태국군 야전 지휘소 방문 허가를 받았습니다.
K9 운용병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싶었어요. 지휘소는 국경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군용 지프를 타고 흙먼지 날리는 길을 달렸죠. 지휘소에 도착하니 젊은 태국군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2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위장복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통역관과 함께 한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병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K9를 얼마나 오래 다뤘습니까? 6개월입니다. 7월 전투 전에 훈련받았어요. 7월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병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7월엔 K9이 18문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42문입니다. 7월엔 천경 레이더도 없었고요. 지금은 있죠. 차이가 큽니까? 엄청납니다. 7월엔 적포 위치를 찾는데 10분 이상 걸렸어요. 지금은 3초면 됩니다. 7월엔 수동으로 조준해야 했는데 지금은 디지털 좌표가 자동으로 입력돼요. 그럼 7월보다 얼마나 빠릅니까? 병사가 생각했습니다. 3배는 빠른 것 같아요. 아니, 4배일 수도 있고요. 3배에서 4배. 저는 메모했습니다. 다른 병사에게도 물었습니다. K9의 장점이 뭡니까? 고장이 안 나요. 병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장이 안 난다고요? 네. 7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났어요. 미국제 M109는 가끔 고장 났거든요. 더운 날씨에 약하다고 들었어요. K9은요? 38도에서도 멀쩡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더운 곳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K9를 믿습니까? 병사가 포탑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은 거짓말을 안 해요. 쏘라고 하면 쏘고 맞추라고 하면 맞춥니다. 제 생명을 지켜주는 친구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젊은 병사들은 K9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맡길 만큼요. 밤 10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호텔이 아니라 전진기지 천막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93.3% 명중률, 2.8초 탐지 속도, 3배 빠른 대응 시간, 한 번도 고장나지 않은 신뢰성. 이 모든 게 한국제 무기였습니다. 제가 22년간 실전 검증 부족하다고 평가했던 그 무기들이요.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22년 경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12월 11일 오전 8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중국제 PLG-5 자주포 12문을 전선에 투입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PLG-5는 중국의 최신 자주포입니다. 사거리 50km, 분당 발사속도 8발, K9의 강력한 경쟁자죠. 태국군 사령부가 긴장했습니다. 브리핑룸에 장교들이 모였어요. 저도 참관 허가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한 준장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PLG-5를 국경 25km 지점에 배치했습니다. 우리 주요 진지가 사정권 안에 들어갔어요. 중국이 직접 개입한 겁니까? 한 대령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군사고문단이 캄보디아에 파견돼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중국, 이제 판이 커진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PLG-5와 K9이 직접 맞붙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에요. 중국제 무기와 한국제 무기의 대결이 될 겁니다. 오전 10시 캄보디아군이 PLG-5로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폭음이 하늘을 찢었어요. PLG-5의 포탄이 태국군 진지로 날아왔습니다. 천경 레이더가 즉각 작동했습니다. 적포 12문 위치 탐지, 좌표 전송. 이번엔 제가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2.1초. 천경이 PLG-5 위치를 2.1초 만에 잡았습니다. K9 부대 사격 준비. 42문의 K9의 포구를 북쪽으로 돌렸습니다. 사격. 쿵쿵쿵쿵.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42문이 동시에 불을 뿜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포탄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아니, 보이진 않지만 궤적이 상상됐습니다. 4분 후,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타격 확인. PLG-5 12문 중 9문 침묵. 사령부가 술렁였습니다. 12문 중 9문, 75%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한 방에 준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좋아, K9이 PLG-5를 이겼다. 저는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중국제 최신 자주포를 한국제가 압도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성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천경이 2.1초 만에 적을 찾고 K9이 정확히 타격하는 이 조합을 중국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PLG-5 vs K9, 한국 승리, 천경-K9 조합의 우위 확인, 중국제 무기체계 무력화됨, 타이핑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펜타곤에 보내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긴급, 한국제 무기, 중국제 격파, 전략적 재평가 필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펜타곤 선임 고문이었어요. 브룩, 자네 정신 차려. 한국제가 중국제를 이겼다고? 그게 말이 되나? 제 눈으로 봤습니다. 드론 영상도 있어요. 영상을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믿으셔야 해요. 이건 진짜입니다. 브룩, 자네 22년간 믿을 만한 분석가였어. 근데 지금은 뭔가 이상해. 현장에서 판단력을 잃은 거 아닌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판단력을 잃었다고요? 저는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틀렸을 수 있어. 데이터가 틀렸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22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국을 믿지 않는 거겠죠. 오후 3시 CNN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THAI랜드 GAINS 어퍼 핸드 인 보더 컨플릭트 사우스 코리언 웨펀즈 쇼 스트롱 퍼포먼스 태국 국경 분쟁에서 우위 확보 한국 무기 강력한 성능 과시 서방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로이터, BBC, 알자지라 모두 한국 무기를 언급했어요. 그날 저녁 국제사회가 움직였습니다. UN 사무총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은 즉각 휴전하라. 미국 국무부도 논평을 냈습니다. 우리는 양측의 자제를 촉구한다. 하지만 태국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경지역 캄보디아 군사력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완전히 제거. 이건 장기전을 의미했습니다. 밤 10시. 저는 천막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태국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K9 때문입니다. 천경 때문입니다. 한국 무기가 태국의 승리에 확신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었어요. 93% 이상의 명중률, 2초대의 탐지 속도, 중국제를 압도하는 성능. 이 모든 게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 동료들은 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12월 12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방산 기업에 직접 연락하기로요. 아침 7시 호텔 로비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웹사이트에 들어갔죠. 연락처를 찾아 이메일을 썼습니다. 저는 브룩 타이턴, 미국 펜타곤 자문관입니다. 현재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전선에서 K9과 천경의 실전 성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성능 데이터와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이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 작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6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타이턴 박사님께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태국 작전과 관련된 성능 데이터는 고객사 기밀 사항입니다.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해외사업부 기밀 사항.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고객 정보를 함부로 줄 수 없죠. 하지만 참담했습니다. 저는 태국 국방부에도 연락했습니다. 공식 데이터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다음 날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작전 중인 무기체계 정보는 군사기밀입니다. 외국인 연구원에게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태국 정부를 통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십시오. 대사관 담당자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브룩 박사님, 태국 정부가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외교적 압력을 넣기 어렵습니다.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12월 14일, 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태국군이 언론 통제를 시작한 겁니다. 아침 8시, 태국군 대령이 기자단을 모았습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오늘부터 국경지역 출입을 제한합니다. 기자 여러분은 전진 기지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제한합니까? 한 기자가 항의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에서 언론 정보를 군사 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자문관입니다. 공식 신분인데도 안 됩니까?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전선에 갈 수 없었습니다. K9 포대도 못 가고 운용병 인터뷰도 못하고 천경 레이더도 못 봤어요. 제 출입증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저녁에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포성이 들렸어요.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펜타곤에서 온 새 이메일이 있었어요. 브룩, 자네 보고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야. 객관적 데이터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 측 공식 자료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보고를 중단해.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쾅! 노트북이 흔들렸어요. 22년 경력이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본 것, 제 귀로 들은 것, 제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가 부정당하고 있었어요. 한국 회사는 기밀이라며 자료를 안 주고 태국 정부는 군사 기밀이라며 거절하고
펜타곤은 증거가 없다며 믿지 않고 저는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캄보디아는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적국인데 정보를 줄 리 없죠. 밤 11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포기해야 하나? 22년간 쌓아온 신뢰를 지키려면 한국 무기 보고를 중단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을 외면하는 거였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 데이터 기반 결정을 스스로 배신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15일 새벽 3시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을 꾸었어요.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동료들 앞에 서 있는데 모두가 저를 비웃는 꿈이었습니다. 부룩은 한국한테 돈 받았대. 22년 경력이 뭔데. 이제 거짓말쟁이네. 한국 무기가 중국보다 낫다고. 웃기는 소리. 땀이 흥건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멀리 포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 기록한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K9 명중률 93.3%, 85.7%, 91.2%, 평균 90.1%, 천경 탐지 속도 2.8초, 2.1초, 2.5초, 평균 2.5초, PLG-5 대 K9 12문 중 9문 무력화, 75% 격파율.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맞나? 내가 뭔가 놓친 건 아닐까? 2003년이 떠올랐습니다. 이라크전 당시 저는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 상무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었어요. 당시 정보기관들이 제공한 데이터를 믿고 WMD 존재 가능성 높음이라고 썼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WMD는 없었어요. 그 보고서 때문에 저는 3개월간 정직당했습니다. 커리어의 큰 오점이었죠. 그 기억이 지금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번에도 틀린 거 아닐까? 한국 무기를 과대평가한 거 아닐까? 새벽 4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워싱턴은 오후 2시였죠. 여보, 부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예요? 한국 무기가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건지. 동료들은 안 믿어. 데이터를 보여줘도 안 믿는다고. 아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신 눈을 믿어요? 아니면 동료들 말을 믿어요? 뭐? 22년간 당신은 늘 데이터를 믿었잖아요. 지금 당신이 본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는데요?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고. 그럼 그게 답이잖아요. 하지만 2003년 이라크, 그건 당신이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정보를 믿은 거였고, 지금은 당신이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이라크 때는 간접 정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 K9의 포문을 여는 걸, 천경이 2초 만에 적을 잡는 걸, PLG-5가 무력화되는 걸. 여보, 나 집에 가야 할까? 도망치고 싶어요? 도망이 아니라, 부룩, 당신은 22년간 진실을 찾아다녔어요. 지금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왜 도망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려 했던 겁니다. 동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22년 경력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새벽 5시, 저는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55세의 피곤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브룩 타이턴, 넌 22년간 진실만 말했어. 지금도 그래야 해. 아침 7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 별이 4개 달려 있었어요. 태국군 대장이었습니다. 노인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브룩 타이턴 박사님이십니까?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저는 솜차이입니다. 태국군 전 참모총장이죠. 솜차이. 12월 6일 전시회에서 만났던 그 대령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대장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솜차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절 아십니까? 박사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펜타곤에 보낸 것들이요. 어떻게 그걸? 솜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태국군에서 일했습니다. 미국과 협력도 많이 했죠. 아직도 정보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 찾아오신 건가요? 네. 박사님이 곤란한 상황인 걸 알았습니다. 솜차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뭘요? 한국 무기요. 솜차이의 눈빛이 멀리 갔습니다. 2022년 우리가 K9를 처음 도입하기로 했을 때 말입니다. 국방부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당시 참모총장이었죠. 네. 많은 장군들이 반대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다. 미국제나 독일제를 사야 한다. 저도 그쪽 의견이었어요. 그럼 왜 K9를 선택했습니까?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솜차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독일 PGH2000은 대당 700만 달러, 한국 K9은 350만 달러, 절반이었죠. 그래서 가격 때문에. 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7월 전투에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솜차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열렸어요. 7월 전투 데이터였습니다. K9 18문으로 6주간 전투했습니다. 총 발사 포탄수 4,320발, 명중 포탄 4,092발.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092 나누기 4,320, 94.7%, 94.7% 명중률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네, 우리도 놀랐습니다. 미국제 M109A7의 우리 군 평균 명중률은 86%였거든요. 8.7% 차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고장률입니다. 솜차이가 다른 시트를 보여줬습니다. K9 18문 중 고장난 건 단 1건. 유아포스 파손이었는데 30분 만에 수리 완료됐어요. 가동률 99.8%입니다. 99.8%요? M109A7은 92%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게 제가 찾던 데이터였어요. 공식적이고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 이걸 제가 써도 됩니까? 솜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박사님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곤란하시죠.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왜 저를 돕습니까? 솜차이가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한국은 우리 친구입니다. 7월 전투 때 한국 기술진들이 왔어요. 밤낮 없이 K9를 정비해줬죠.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해준다고 약속했고 지켰습니다. 솜차이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제 조카가 K9 포수입니다. 그 녀석이 살아있는 건 한국 무기 덕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솜차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한국을 과소평가합니다. 박사님처럼요. 하지만 우리 동남아는 압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1950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태국보다 가난했어요. 네. 2024년 한국은 1인당 GDP 3만 5천 달러. 태국은 7천 달러. 70년 만에 5배 차이가 났습니다. 솜차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나라가 만든 무기를 어떻게 무시합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민족이 만든 무기인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한화 담당자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들도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펜타곤 자문관이 한국 무기의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한다면 기뻐할 거예요. 솜차이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동남아 담당 이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전화하십시오. 제가 미리 얘기해 놓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솜차이가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을 찾는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솜차이가 떠나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함을 꼭 쥐었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어. 오후 2시, 저는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무룩 타이턴입니다. 솜차이 장군 소개로. 아, 박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가능하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요. 10분 후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후, 노트북 화면에 한화 로고가 떴습니다. 그리고 5명의 한국인이 나타났어요. 중앙에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부룩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화 해외사업부 이사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솜차이 장군님께 들었습니다. 태국 전선에서 저희 제품을 직접 보셨다고요. 네, 그리고 감동받았습니다. 김태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이 한국 방문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국요? 네, 창원 공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K9과 천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테스트 데이터도 공유하겠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내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항공권과 숙소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다. 12월 16일 새벽, 저는 방콕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화에서 보내준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이었어요. 비행시간 6시간.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방산 종합분석 프로젝트. 목표. K9 자주포 생산 라인 직접 확인. 천경 레이더 시뮬레이션 테스트 참여. 현궁 미사일 기술 자료 수집. 한화 엔지니어 심층 인터뷰. 태국 실전 데이터와 교차 검증. 최종 산출물 펜타곤 제출용 종합보고서 200페이지.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러 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월에 서울은 추웠어요. 섭씨 영하 2도. 공항 밖으로 나오니 한화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룩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호텔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창원으로 출발합니다. 차는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어요. 한강이 보였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울 처음이십니까?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22년 경력에 처음입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네요.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식이었어요.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김민준과 함께 KTX를 탔습니다. 창원까지 2시간 반. 기차는 시속 300km로 달렸어요. 창밖으로 도시와 산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기술은 대단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라서 더 노력한 겁니다.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기술로 살아야 했죠. 창원역에 도착했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길에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보실 것들입니다. K9 조립 라인, 포신 제작 공정, 디지털 사격통 제장치 테스트, 그리고 천경 레이더 시뮬레이터 기대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개발 엔지니어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공장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보였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이라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공장 내부는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10개는 들어갈 크기였어요. 천장은 20m 높이에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따라 K9 자주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조립 라인입니다. 김민준이 가리켰습니다. 저는 걸어가며 봤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션에는 셰시만 있었어요. 바퀴와 하부 구조물. 두 번째 스테이션에는 포탑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포신이 장착됐고, 네 번째에는 전자장비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대 생산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대입니다. 연간 약 700대 생산 능력이죠. 700대요? 네. 수출 주문이 밀려 있어서 풀가동 중입니다. 저는 한 작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포신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작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쯤 된 남자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 포신의 정밀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오차 범위 0.1mm 이내입니다. 0.1mm요? 네. NATO 기준은 0.5mm인데 저희는 그보다 5배 엄격합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다음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를 테스트하는 곳이었어요. 엔지니어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자동 조준 시스템입니다. 천경에서 받은 좌표를 자동으로 입력하고 포를 조준하죠. 얼마나 걸립니까? 1.2초입니다. 1.2초에 조준이 끝난다고요? 네. 수동은 30초 걸립니다. 25배 빠른 거였습니다. 정확도는요? 엔지니어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 1만 회 실시했습니다. 평균 명중률 96.2%.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96.2%. 태국에서 본 94.7%보다 높았어요. 왜 실전에서는 96%가 안 나옵니까? 날씨, 바람, 온도 변수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적 조건에서는 96% 이상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한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태국 전선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K9 어땠습니까?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러십니다. 한국 무기를 의심하죠. 미안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증명하면 되니까요.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NATO 기준을 120%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120%요? 100%가 최대 아닙니까? NATO 기준이 100이면 저희는 120을 만듭니다. 그래야 신뢰를 얻으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엔지니어가 진지해졌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M1 소총 들고 싸우셨어요. 미국이 준 무기였죠. 네, 그 무기 덕분에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태어났고 제가 태어났어요. 엔지니어가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기를 만듭니다. 다른 나라 군인들이 우리 무기로 살아남게.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2시 천경 레이더 시뮬레이터실로 갔습니다. 거대한 방에 레이더 화면이 있었어요.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겠습니다. 적 미사일 10발이 발사됩니다.
화면에 빨간 점 10개가 나타났습니다. 탐지 시작.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2.8초. 10개 표적이 모두 화면에 잡혔습니다. 태국에서 본 것과 같네요. 네. 천경은 동시에 100개 표적도 잡을 수 있습니다. 몇 개요? 네. 북한 다연장 로켓 대비용입니다. 저는 헤드셋을 쓰고 시뮬레이터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적 미사일이 날아왔어요. 천경이 자동으로 잡았습니다. 2.1초.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었어요. 기술이었습니다. 오후 4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개발팀장들이 모였어요. K9 개발팀장 박현수 상무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질문 있으시면 뭐든 하십시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K9의 NATO 기준을 120% 달성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20% 이상 상회합니다. 왜 그렇게 만듭니까? 박 상무가 웃었습니다. 저희는 후발주자입니다. 미국, 독일보다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더 잘 만들어야 살아남습니다. 천경 개발팀장 이수진 전무가 말했습니다. 2.8초 탐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것보다 빠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반도체 기술입니다. 삼성, SK가 만든 칩을 씁니다. 세계 최고 성능이죠. 저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이 뭡니까? 박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통합입니다. K9, 천경, 현국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미국은 회사마다 따로 만들어서 호환이 어려워요. 저희는 한화가 다 만들어서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시스템 통합. 네. 그게 태국에서 보신 성능의 비밀입니다. 저는 200페이지 노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7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산의 강점. NATO 기준 120% 달성. 시스템 통합 능력. 반도체 기술 활용. 엄격한 품질 관리. 실전 데이터 기반 지속 개선. 타이핑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2년간 제가 놓친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12월 17일 새벽 6시 호텔방에서 CNN 속보를 봤습니다. THAI 랜드 마이너스 캄보디어 컨플릭트 에스컬레이츠 30 THAI 솔저즈 킬드 인 미설 어택 태국군 30명 사망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12월 16일 오후 캄보디아군이 중국제 DF-12 단거리 미사일로 태국 전진 기지를 기습 공격했다. 30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당했다. DF-12 중국의 최신 미사일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펜타곤이었어요. 부룩 봤나? 네, 지금 뉴스 보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난리야. 즉각 휴전 압박하고 있어. 태국이 들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국제 여론이 안 좋아.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났거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명. 젊은 태국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그 병사들일 수도 있었어요. 오전 9시 한화 김민준이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요? 미국 국무부가 태국에 무기 수출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도 압박받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쟁을 부추긴다는 거죠. 한국 무기가 사상자를 늘린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 무기가 전쟁을 막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론이 안 좋습니다. 한화 주가도 8% 떨어졌어요. 젠장. 오전 11시 펜타곤에서 긴급 화상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워싱턴 시간 오전 1시 태국 상황 긴급 브리핑. 부룩 박사 필참.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후 3시 화면에 펜타곤 고위 관계자 20명이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부룩, 자네 태국에서 뭘 본 건가? 한국 무기의 우수한 성능을 봤습니다. 그 우수한 무기가 30명을 못 살렸잖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DF-12는 한국 무기가 아닙니다. 중국 미사일이에요. 하지만 한국 무기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천궁 미사일이 있었다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태국은 아직 천궁을 안 샀어요.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무부는 무기 수출 중단을 검토 중이야. 한국도 포함해서. 그건 잘못됐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부룩, 진정해. 진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무기는 태국을 돕고 있어요. 전쟁을 끝내려면 더 많이 줘야지 왜 중단합니까?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어. 한국 무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했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부룩, 자네 객관성을 잃은 것 같아. 일단 한국에서 돌아와. 아직 보고서 작성이. 명령이야. 내일 비행기 타.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쾅.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화 주가 폭락, 미국의 압박, 펜타곤의 소환, 그리고 30명의 죽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내가
내가 뭘 할 수 있지? 밤 10시 펜타곤에 마지막 이메일을 썼습니다. 긴 이메일이었어요. 하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결책입니다.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18일 새벽 4시 잠에서 깼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펜타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요. 22분짜리 발표. 제 22년 경력을 건 마지막 승부. 저는 노트북을 열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방산의 진실 데이터 기반 전략적 재평가. 슬라이드 1 태국 전선 현장 사진 슬라이드 2 K9 명중률 데이터 94.7% 슬라이드 3 천경 탐지 속도 2.5초 슬라이드 4 PLG-5 BS K9 비교 슬라이드 5 NATO 기준 120% 달성 슬라이드 6 솜차이 장군 공식 데이터 슬라이드 7 한화 공장 생산 능력 슬라이드 8 시스템 통합의 힘 30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숫자, 모든 데이터, 모든 증거를 담았어요. 오전 9시 펜타곤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 브리핑 요청, 한국방산 종합 분석, 22분 프레젠테이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승인 요청. 2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7시, 워싱턴 시간 오전 5시, 승인, 단, 이게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저는 호텔방에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22분간 발표 연습, 한 번, 두 번, 세 번, 목이 쉴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오후 7시, 화면에 펜타곤 고위급 30명이 나타났습니다. 국방장관도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 저는 22년간 동남아 안보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22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오늘 그 실수를 바로잡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K9 자주포 명중률 94.7%. 이는 미군 M109A7 평균 87%보다 높습니다. 한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데이터 신뢰할 수 있나? 태국군 전 참모총장 솜차이 장군이 제공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6주간 4,320발 발사, 4,092발 명중. 계산해 보십시오. 장군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94.7.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천경 레이더 탐지 속도 2.5초. 미군 ANTPQ-37은 5초입니다. 한국이 2배 빠릅니다. 불가능해. 한 대령이 말했습니다. 불가능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죠. 네 번째 슬라이드. 중국제 PLG-5 12문 BS 한국제 K9 42문. 결과 PLG-5 9문 무력화. 한국 승리.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제를 이겼다고? 제 눈으로 봤습니다. 드론 영상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NATO 기준 120% 달성.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상회. 이는 한화 창원 공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부룩, 자네 한국에 편향된 거 아닌가? 저는 국방장관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데이터에 편향됐습니다. 22년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M109A7 BSK9 비교표. 항목별로 나열했습니다. 명중률 M109A7 87% BSK9 94.7% 발사속도 M109A7 분당 4발 BSK9 분당 6발 가동률 M109A7 92% BSK9 99.8% 가격 M109A7 650만 달러 BSK9 350만 달러. 모든 항목에서 K9이 우위입니다. 가격은 절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 그런데 왜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태국이 검증했습니다. 캄보디아와의 전쟁에서요. 여덟 번째 슬라이드. 한국의 역사. 1950년 사진. 폐허가 된 서울. 1960년 사진. 가난한 농촌. 1980년 사진. 공장들. 2000년 사진. 반도체 공장. 2024년 사진. K9 생산 라인.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방산 수출 4위까지. 이 나라를 과소평가한 게 저희 실수입니다. 아홉 번째 슬라이드. 미래 전략 제안. 한국을 핵심 방산 파트너로 격상. K9. 천공기술 공유 협력.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동남아 안보의 한국 역할 확대. 중국과 경쟁하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국방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계속해. 10번째 슬라이드부터 20번째까지. 상세 데이터, 그래프, 비교표, 증언록.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22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결론 한국 방산은 과소평가됐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할 차례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릎. 네. 임프레시브. 인상적이다. 장관이 참모들을 받습니다. 한국방산 재평가 태스크포스 구성하라. 무르기 팀장이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장관님, 자네가 옳았어. 데이터가 말하고 있어.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22년 만에 제 데이터가 인정받았습니다. 12월 19일 펜타곤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핵심 방산 파트너로 지정한다.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펜티간 엘러베이츠 사우스 코리어 에즈 키 디펜스 파트너. BBC도 보도했습니다. US 레커그나이저즈 사우스 코리언 디펜스 엑설런스. 그날 오후 태국이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 23문 추가 구매, 천궁 미사일 도입 결정, 계약 규모 15억 달러, 한화 주가가 12% 급등했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김민준이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해내셨습니다. 아니요, 한국이 해낸 겁니다. 저는 그냥 봤을 뿐이에요. 박사님이 없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오후 3시 필리핀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현궁 대전차 미사일 40기 도입, 계약액 3억 달러.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저녁 7시 CNN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생방송 스튜디오. 앵커가 물었습니다. 브룩 박사님, 한국 무기가 정말 그렇게 좋습니까?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제보다도요. 태국 전선에서 증명됐습니다. 중국제 PLG-5를 K9이 압도했어요. 미국제와 비교하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일부 항목에서 한국제가 앞섭니다. 명중률, 가동률, 가격 대비 성능. 데이터가 말합니다. 박사님은 22년간 펜타곤에서 일하셨는데 이런 발언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일입니다. 22년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조회수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K-방산 자랑스럽다. 저는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12월 20일 태국-캄보디아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태국군이 국경지역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였어요. 솜차이 장군이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한국 무기 덕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박사님이 세계에 알렸으니까요. 한화 김태현 이사도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인도, 사우디, UAE 축하합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한국 국방대학교에서 명예교수직을 제안하고 싶다는데요. 명예교수요? 네. 한미방산 협력 강의를 부탁드리고 싶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타워가 빛나고 있었어요. 영광입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서울에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얼마나? 몇 달? 아니, 어쩌면 더. 왜? 할 일이 많아. 한국과 미국을 잇는 일.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목소리 들어보니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22년 만에 처음으로 12월 21일부터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어요. K9 추가 구매와 K2 전차 라이선스 생산을 협의하고 싶습니다. 계약 규모 80억 달러. NATO 본부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방산을 신뢰 공급망으로 지정 검토. 이건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이 NATO 공식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였죠. 12월 23일 저는 펜타곤으로 소환됐습니다. 국방장관 집무실. 브룩, 자네 보고서가 국가안보회의 필독 자료가 됐어. 영광입니다. 백악관이 관심 가져. 한국과 방산 협력 확대하라는 지시야. 알겠습니다. 자네가 한미방산 협력 특별고문 맡아줘. 특별고문이요? 그래. 한국 정부와 직접 협의하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태국 전선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K9 포수였어요. 박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는 무사히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K9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박사님 덕분에 세계가 K9를 알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젊은 병사가 살아 돌아갔습니다. 한국 무기가 그를 살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12월 30일 2024년 한국 방산 수출 집계가 나왔습니다. 총 200억 달러, 세계 4위.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억 달러였어요. 10배 성장. CNN이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사우스 코리어 더 라이징 디펜스 파워하우스. 저도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앵커가 물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 둘째, 품질. 셋째, 가격. 이 세 가지를 모두 잡았어요. 앞으로 전망은요? 한국은 5년 내 방산 수출 3위까지 갈 겁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펜타곤 도서관 사서가 전화했습니다. 브룩 박사님 보고서를 신작 도서 코너에 배치했습니다. 제 보고서를요? 네. 코리언 디펜스 시스템즈 A 데이터 마이너스 드리번 어넬러서스. 벌써 대출 예약 50건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22년간 쓴 보고서 중 가장 많이 읽히는 거였어요. 새해 전날 밤 서울 남산타워 앞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서 있었어요. 아내가 한국에 왔었습니다. 여보, 새해 소원이 뭐예요? 한국과 미국이 더 가까워지는 거. 그거 하나? 응. 그것만 이루면 다른 건 다 따라올 거야. 자정.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1월 5일 두바이 국제방산 전시회. 한국과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K9, K2, 천궁, FA-50 모두 전시됐어요. 저도 초대받아 갔습니다. 사우디 왕자가 한국관을 방문했습니다. K9의 실전 성능이 궁금합니다. 한화 직원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태국 전선에서 직접 보신 브룩 타이턴 박사님입니다. 왕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직접 보셨습니까? 네. 94.7%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놀랍군요. 우리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우디가 K9 60문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40억 달러 계약. UAE도 뒤따랐습니다. K9 48문과 천궁 미사일 6개 포대. 50억 달러. 중동 시장이 열린 겁니다. 1월 15일 인도 뉴델리. 인도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악수했습니다. K9 생산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인도에서 K9를 직접 만드는 거였어요. 1000대 생산 계획. 120억 달러 규모. 저는 그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한미방산 협력 특별고문 자격으로요. 총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인도도 한국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영광입니다. 1월 말 한국국방대학교 명예교수 위촉식, 서울 용산국방대학교 총장이 위촉장을 건넸습니다. 브룩 타이턴 박사님을 한미방산 협력 석좌 교수로 임명합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22년 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 교수가 됐습니다. 첫 강의 날 100명의 한국군 장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22년간 한국을 몰랐습니다. 아니, 무시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교들이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작습니다. 하지만 위대합니다. 왜일까요? 한 소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의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 저는 칠판에 썼습니다. 1950-2025, 75년. 75년 만에 세계 최빈국이 방산 4위가 됐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노력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해 후 한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세요. 왜 한국을 도우십니까? 미국인인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게 제 일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진실은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2월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한국 섹션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사우스 코리어 이즈 어 크리티컬 디펜스 파트너. 코리언 디펜스 시스템즈 해브 프루번 컴뱃 이펙티브너스. 더 U.S. 슈드 디펀 코아퍼레이션. 한국은 핵심 방산 파트너다. 한국 무기체계는 실전 효과를 증명했다. 미국은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제 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3월 SIPRI 세계 방산 수출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한국. 한국이 독일을 제쳤습니다. 한국 GDP 대비 방산 수출 비중 3.2%. 역대 최고치. CNN이 또 저를 불렀습니다. 브룩 박사님 예상하셨습니까? 한국이 4위까지 올 줄? 네. 데이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5년 후는요? 3위입니다. 확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저는 결정했습니다. 서울에 정착하기로요. 아내와 함께 한남동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25층. 이삿짐을 풀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22년 워싱턴에 살다가 서울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나도 그래. 하지만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왜요? 여기서 할 일이 있어. 한국과 미국을 잇는 일. 창밖으로 한강이 흘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4월 15일 한미방산협력연구소 개소식. 서울 용산. 한국 국방부 장관과 미국 대사가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저는 공동소장으로 임명됐어요. 브룩 박사님,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2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을 몰랐고 무시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 연구소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성장하는 곳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다리가 되겠습니다. 연구소 첫 프로젝트, 차세대 대포병 레이더 공동 개발. 한국의 천경 기술과 미국의 AI 기술을 결합하는 거였어요. 5월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제목 I was wrong about Korea. 나는 한국에 대해 틀렸다. 22년간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실전 검증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태국이 증명했다. 한국 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나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다. 데이터는 명확하다. K9 명중률 94.7%, 천경 탐지 속도 2.5초, NATO 기준 120% 달성.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정신이다. 1950년 폐허에서 2025년 방산 4위까지. 이건 기적이 아니다. 피와 땀의 결과다. 나는 한국에 사과한다. 그리고 세계에 말한다. 한국을 주목하라. 칼럼은 바이럴됐습니다. 뉴욕타임스, BBC, 르몽드 모두 인용했어요. 한국 언론도 대서특필했습니다. 미 펜타곤 자문관, 한국의 공개 사과. 6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 3회, 이화여대 한국어센터.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십니까? 한국에 살 거니까요. 그리고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요. 첫 단어는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저를 바꿔줘서. 7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책을 내고 싶습니다. 책이요? 네. 한국 방산 이야기를요. 제목은 더 코리언 웨이 오브 워 어떻습니까? 한국식 전쟁 방식. 좋습니다. 쓰겠습니다. 8월부터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5시간씩 썼어요. 한강뷰 아파트 서재에서 커피를 마시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1장. 나는 한국을 몰랐다. 2장. 태국 전선에서의 깨달음. 3장.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3개월 만에 초고가 완성됐습니다. 400페이지. 출판사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베스트셀러 될 겁니다. 그럴까요? 확신합니다. 미국인이 쓴 한국 예찬론. 게다가 팩트 기반. 안 될 수가 없어요. 11월. 책이 나왔습니다. 더 코리언 웨이 오브 워 하우 어 스몰 네이션 비케임 어 디펜스 자이언트. 출판 첫 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3위. 두 번째 주. 1위. 아마존에서 품절됐습니다. 한국어판도 나왔습니다. 한국식 승리 작은 나라가 방산 강국이 된 이유.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 12월. 책 출간 기념 강연회.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500석이 매진됐어요.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태국 전선에 있었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에 삽니다. 한강을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제게 진실을 보여줘서.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태국 전선 취재 1년.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코리어 디펜스 인사이트, 한국 방산 인사이트. 첫 영상 제목 Why I was wrong about Korea. 내가 한국에 대해 틀렸던 이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룩 타이턴입니다. 22년간 저는 펜타곤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22년간 한국을 몰랐습니다. 2024년 12월 태국 전선에서 제 눈이 떠졌습니다. K9 사격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94.7% 명중률. 천경 레이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한국 기술입니다. 2.5초 탐지. 창원 공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한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제 인생 최고의 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세계의 미래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50만, 일주일 만에 200만,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부룩 박사님 감사합니다. K-방산 화이팅! 미국인이 인정하니 더 감동적이네요. 구독자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코리언 엔저니즈 아이맷. 제가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 창원 공장 엔지니어 인터뷰. NATO 기준 120%가 목표입니다. 세 번째 영상. THAI 랜드 원 릴리 해펀드. 태국 전쟁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 K9 포수 인터뷰. K9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구독자가 200만을 넘었습니다. 펜타곤 동료들도 구독했어요. 한 동료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부룩, 자네 채널 봤어. 인정할게. 자네가 옳았어. 또 다른 동료.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졌어. 자네 덕분에. 저는 웃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펜타곤이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협정 체결. KF-21과 F-35의 기술 융합. 저도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2월 NATO 사무총장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NATO 글로벌 파트너로 초대합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3월 제 유튜브 구독자 300만 돌파. 축하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00만 구독자. 저는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믿으십시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K9, 천경, 현궁, KF-21. 이 모든 게 한국의 땀과 눈물입니다. 저는 그 진실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채팅창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룩 박사님 최고. 한국 사랑해요. 4월 책 2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더 넥스트 코리어 레선즈 포 더 월드. 다음 한국 세계를 위한 교훈. 한국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다른 나라들이 배울 점은 무엇인지. 6월 2026 서울 방산 전시회.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대됐습니다. 10만 명의 참관객, 60개국 대표단.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에 삽니다. 2년 전 저는 한국 무기를 의심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 무기를 연구합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진실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한국은 작지만 위대합니다. 한국은 가난했지만 부유해졌습니다. 한국은 약했지만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입니다. 기립박수가 10분간 계속됐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 아파트 발코니. 아내와 함께 야경을 봤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22년 만에 처음으로. 왜요? 진실을 찾았으니까. 그리고 그 진실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어. 한국이 좋아요? 사랑해. 이 나라가 내게 준 것들. 말로 표현 못해. 별이 반짝였습니다. 서울의 밤, 한강의 불빛.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22년간 숫자로 세상을 봤습니다. 한국은 그 숫자를 뛰어넘었습니다. 94.7%의 명중률, 2.5초의 탐지 속도, 200억 달러의 수출. 하지만 진짜 한국의 힘은 숫자 너머에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술, 그리고 평화를 향한 진정성.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제 인생 최고의 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세계의 미래입니다. 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국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실을 알게 해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